전두환 씨가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섰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과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 전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남 무안군 삼양초등학교에서 전남예술고등학교를 잇는 1.06km 1단계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2단계 구간인 삼양초등학교에서 전남도청까지 2.5km 구간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최근 착공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1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 특성화고 졸업도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10.7대1을 보였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또 전남도 의원이 기초의원을 폭행하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광주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전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지방법원 후문으로 들어와 묵묵히 법원에 입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였고 인정신문을 마친 이후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광주 법원 출석으로 인근에서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은 법원 입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전두환 동상에 장난감 망치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단체도 입장을 표명하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아직 그 활동에 진전은 없고 오히려 5.18 민주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자들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이는 사회를 현혹하며 지역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정부는 현재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5월 영령들과 5.18 민주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들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자신들의 그런 만행을 부정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정말 이 40주년도 이렇게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됐다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 5.18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방도 825호선 1단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 삼양초등학교에서 전남예술고등학교를 잇는 1.06km 구간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도 825호선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남학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무안군 상향읍 도청 소재지와 전남예술고를 잇는 3.6km 구간 개설 사업을 통해 도로 직선화와 남학 신도시 접근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1단계 구간은 총 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2015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시공회사의 사업 포기와 재선정 과정을 거치며 4년 7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2단계 구간인 삼양초등학교에서 전남도청까지 2.5km 구간은 178억 원을 들여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최근 착공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11.1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총 299명을 뽑는 시험에 3,304명이 접수해 평균 1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9.2대 1보다 21%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가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 특성화고 졸업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직 경력 경쟁 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10.7대 1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업 일반전기 직렬은 3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필기시험은 기존 공고한 일정대로 6월 13일에 치러집니다. 면접시험은 7월 24일이며 최종 합격자는 8월 3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또 전남도 의원이 기초의원을 폭행하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6일) 저녁 9시 10분쯤 영암군 미안면 인근 도로상에서 승용차가 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남에서 영암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야생동물이 갑자기 도로 위로 나타나자 피하기 위해 차선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수면 아래로 침몰되기 전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헬기 3대와 인력 등이 총 동원됐으며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풍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산 인근 농토에서 소각 작업 도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폭행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8년 9월 같은 학교 교사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8년 9월 같은 학교 교사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폭언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전라남도 의원이 이번에는 폭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남도 의원 C씨가 들고 있던 마스크로 지역 기초의원인 여성 D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D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합니다. 친환경 직불금과 경관보전 직불금, 논활용 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 사용 기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처벌도 강화합니다.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하고 최대 5년간 등록을 제한하며 직불금 부정수령 시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됩니다. 순천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제를 시행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장 기간은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1년간입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후유 장애 시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금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지역 내 전세버스 8개 업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가 감소했다며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28일과 29일 양일 사이에 광양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완도군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완도군은 최근까지 11,546가구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2,572가구의 우선 지급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긴급 생활지원비를 8월까지 사용 가능한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진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이 가공식품에 활용돼 미국 수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진군과 영동농장, 신안선사기듬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진 영동 농장에서 생산 공급한 유기농 찹쌀을 재료로 신안 천사김에서 유기농 김 부각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협약을 통해 해마다 150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 모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사랑의 저금통을 설치해 집이나 사무실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장흥군은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공무원 가족과 장흥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티끌이 모아 태산이 되듯 작은 동전 하나에서 시작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어려운 의식에 큰 사랑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무안군이 5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중만생종 양파 수확을 앞두고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의 농가들은 양파 수확철만 되면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 읍면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대상 농가는 고령농과 부녀농, 장애인 등 영농 여건이 어려운 농가입니다. 무안군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무원에게는 상시 학습 시간을 인정해줄 계획입니다. 또 예비 귀농인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고 외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햇 양파와 황토랑쌍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기존 오프라인 소식지 제작을 온라인으로 제작해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전남관광TV 온라인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도내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을 찾아 직접 기획하고 촬영 편집한 내용을 온라인 채널에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목포편을 시작으로 진도와 나주, 구례, 순천 등 전남 22개 시군의 관광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해 온라인 채널에 주기적으로 노출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또 국내외 여행사의 최신 관광 정보를 담은 전남 관광 이 뉴스레터를 제작해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여수를 대표할 스타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사와 사업장 모두 여수에 위치하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출 실적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1% 이상, 연평균 매출 증가율 5%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며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전남 테크노파크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 2012년도부터 여수시 스타기업 24곳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출범하는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재단 대표이사는 관광재단 출범 시 재단 운영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관광산업 분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과 재단 자립 경영 능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전라남도 관광과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이나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면접 심사를 한 후 복수 후보자를 전남지사에게 추천하면 후보자 중 한 명을 전남지사가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전남관광재단은 오는 5월 말 재단 창립총회 개최 후 6월 중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인구 늘리기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청년 세대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해 빈집과 빈점포 등을 리모델링해 취업과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450명의 청년 세대 유입과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강진 도시재생과 연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 진도 청년 어부식당 등 창업 지원, 광양 청년 취업 지원 올인원 시스템 운영과 청년 프리마켓 어울림장터 운영 등입니다.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이 오름세를 보여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13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고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산불 위기경보는 심각 바로 전 단계인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옷차림 잘하셔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Time is it where you are? I miss you more than anything. Back at home, you feel so far. Waiting for the phone to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